중국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 첫 번째로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중국 대학을 다녔어. 혹시나 동문이 있을까봐 자세히 설명하자면 천진에 있는 남계대를 다녔고 자주 다니던 양꼬치 집은 과기대와 남계대 사이에 있는 곳이었어. 양꼬치 집 얘기를 꺼낸 이유는 여기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지.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 환율이 170에서 18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 여자애들 셋과 나 포함 남자 2명이 주로 어울리는 무리였는데 대귀한식 걷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양꼬치집에서 술과 양꼬치 그리고 마라탕을 자주 먹었어. 하지만 용돈 받는 날엔 쏘는 불문율도 있었지. 세 번째로는 주인이 딸 한 명과 따지에 한 명, 그리고 알바생 한 명, 그리고 자주 출근하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 보이던 나랑 동갑내기 친구 한 명이 있었어. 네 번째로는 아침 8시까지 학교를 가서 6시 하교를 하는 방식으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빡세게 수업을 듣고 금토일은 공강으로 해서 가끔 같이 여행도 가고 시내에 놀러도 가고 했어. 다섯 번째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보통 9시가 되면 웬만한 가게는 다 문을 닫고 학교 출입문도 12시쯤 되면 닫았던 것 같아. 여섯 번째로 양꼬치집 따거를 잠시 설명하자면 약간 망나니 느낌의 장발과 항상 위통은 까고 다녔어. 그리고 온몸에 문신과 칼자국이 있었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삼합회였단 소리도 들었어. 그치만 엄청 웃음이 귀엽고 한국을 좋아하는 착한 형이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09년 여름 때였던 걸로 기억해. 이제 우리 5명은 2명씩 커플이 되었고 여자애 1명은 중국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뭐가 그렇게 바쁜지 자주 보진 못했어. 그날도 어김없이 우린 양꼬치를 먹으러 갔고 따거 형과 따지의 누나와 함께 같이 술을 마시면서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신나게 놀고 있었지. 거의 2년 동안 자주 가다 보니 엄청 친해졌고 그날 우리 커플이 용돈이 들어온 날이라 우리가 쏘기로 했어. 택시 타고 10분만 가면 시내는 아니지만 한국 식당도 있고 약간 번화가인 곳으로 같이 가자고 꼬셨고 문을 닫고 이동을 했지. 형과 누나는 생각보다 한국 음식을 맛있어 하는 듯 했고 김치찌개를 먹을 때는 맵고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먹는 모습이 귀엽기까지 했지. 이제 다 먹고 가라오케를 같이 가기로 했고 이때 사건이 발생했어. 사실 그쪽 지리는 식당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걸으면서 찾기로 했고 마냥 웃고 떠들며 걷다 보니 네온사인이 안 보이는 아파트 단지 쪽으로 오게 되었지. 그래서 우린 여기가 아닌 것 같다고 돌아가자고 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려는데 여자애가 안 보이는 거야. 뭔 일인가 싶어서 근처를 돌아왔는데 안 보여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았어. 사실 우리보다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라 크게 걱정을 안 할 법도 한데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그날따라 느낌이 안 좋았지. 큰일 났다 싶어서 우린 지인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도움을 청했지만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몇 명 나오지 않았어. 일단 흩어져서 찾자하고 거의 1시간가량을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고 여자애들은 울고불고 난리 났어. 그때 따거 형이 부른 똘마니 같은 사람들 30명 정도가 오토바이와 차를 타고 나타났고 남자애 1명한테 부탁해서 여자애들은 전부 숙소로 돌려보냈고 우린 다시 찾기 시작했지. 그렇게 또 한참을 찾다가 다시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딱 한 집이 불이 켜져 있었어. 말이 아파트 단지일 뿐이고 5층짜리 아파트가 10동 정도 있어 보이는 작은 동네 정도야. 물론 늦게 자나보다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아는 보통의 중국 사람이라면 새벽까지 안 자고 있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따거왕에게 전화를 해서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좀 도와달라 했고 그 따가형 친구들 10여 명 정도와 함께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 만약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은 했어. 분명 사람이 있는 게 분명한데 문을 계속 안 열어주자. 한 명이 빠루 같은 걸 꺼내서 문을 강제로 뜯어버렸고 그와 동시에 따거형 친구들이 품에서 뭘 하나씩 꺼냈어. 문이 뜯기자마자 우르르 들어갔고 방바닥엔 혈흔이 안방까지 이어져 있었어. 안방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양아치 같은 새끼들 3명과 여자아이. 여자아이를 보자마자 난 눈이 뒤집혔고 그냥 뛰어들어서 다 잡아패기 시작했어. 나도 나름 6년간 운동을 했고 키도 183에 몸무게가 85kg 정도 나가서 웬만한 애들은 제압할 수 있어. 물론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뒤따라서 따거왕 친구들이 함께 와서 다행이었지.
다 지압한 뒤 보니 여자아이는 정신은 반쯤 나가 있었고 이 양아치 새끼들이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발목 부분을 칼로 찔렀어. 그래서 옷을 벗어서 덮어준 뒤에 양아치들을 보니까 한 명이 여자아이의 남자친구라는 중국인 새끼여서 여기서 한 번 더 빡쳐서 이 새끼는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로 패다가 따거형 친구 중 한 명의 칼을 뺏었어. 근데 따거형이 딱 말리더니 네가 이 새끼 죽이면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니까 뒤는 우리한테 맡기고 가라고 했지. 웬만하면 좀 더 설쳐볼랬는데 따거형 빡친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쫄아서 알았다 하고 그 따거형 친구 한 명 차에 타서 여자애들한테 전화해서 옷을 가져오라고 했어. 이때 남자애 한 명도 걱정돼서 같이 있어줬다 하더라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발목 다친 거 봉합수술 받고 여자애들 3명 침대에서 같이 자라 하고 나랑 친구도 걱정돼서 바닥에서 밤새 술을 마셨어. 다음날 정신 차린 여자애에게 그 일 생각 안 나게 하려고 일부러 밥도 사서 갖다 주고 일부러 옆에서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지. 저녁 때가 돼서 여자애는 맥주 한 잔 마시자 했고 우리는 수술 때문에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 차마 말릴 수가 없단 생각이 들어서 국말 없이 양꼬치와 맥주 몇 병을 사들고 다시 돌아왔어. 혼자서 맥주 몇 컵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하는 말이 왜 어제 일을 안 물어보냐고 하는 거야. 우린 당연히 꿀먹은 벙어리였고 여자애들은 울기만 했어. 우리도 당연히 우리 탓이란 생각에 미안하다고 신경 더 써서야 됐는데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자애가 하는 말이 우리 탓이 아니라며 얘기를 해줬어. 어제 사실 술 마시고 다 커플인데 나만 혼자라 외로운 것도 있었는데 그 새끼한테 문자가 왔다. 그래서 그냥 빠진다고 해도 너네들이 싫어할 것 같고 늦은 시간에 남자 그것도 중국인 남자 만나러 가면 걱정할까봐 너네 아파트 단지 코너 돌자마자 난 뒤로 숨어 있었다. 사실 너네들이 나 없어진 거 알고 찾으려고 한 거 보고 나가려고도 해봤지만 걱정할 거란 생각은 못하고 그냥 재밌어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그 새끼 연락이 왔고 근처에 도착했다길래 그 새끼 차를 탔고 타자마자 뒤에 남자 2명이 더 있는 걸 확인했다.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친한 친구들이라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데려왔다 했고 워낙 나한테 잘해줬던 새끼라 아무 의심 없이 알았다고 했다. 근데 참 이게 우연인지 역 같은 상황인지 친구 집이라고 간 곳이 아까 숨어있던 단지에 있던 아파트였고 거기에 들어가서 맥주 한잔 하려고 했는데 고량주를 꺼내더라. 나 고량주 먹으면 마탱이 가는 거 알지 않느냐고 안 먹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욕을 하면서 패더라. 그래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발목이 따끔하고 시원하더니 갑자기 따뜻해지더라. 그대로 쓰러지곤 그 새끼가 머리채 쥐어잡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새끼한테 당할 때는 사실 그 새끼랑 처음도 아니었고 그냥 그 상황이 엄청 슬프고 말았는데 다음 새끼가 덤비는데 엄청 무섭더라. 근데 그때 때마침 네가 와준 거고 그 뒤로 한참 동안 울었어. 발목이 거의 다 낫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아직도 종종 연락은 해. 아직도 발목 상처도 남아있고 마음의 상처도 남아있겠지만 치료도 잘 받고 행복하고 밝게 살아서 그나마 다행이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